안녕하세요. 미사연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는 2021년 4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가 개정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간접 실습 인정입니다. 작년부터 80시간 직접 실습이 인정되고 나머지 시간은 간접 실습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간접 실습에 대한 기간을 작성해야 돼서 이 확인서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습 세미나 교수의 학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실습 세미나 교수의 학위 중 두 가지 이상이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교수가 실습 세미나 수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론 실습 세미나 시간입니다. 이제는 30시간 이상 수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가 변경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 처음에 보면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신규 발급이냐 재발급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신규 발급이기 때문에 신규 발급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직접 실습만 하고 있는 실습생의 확인서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홍길동 쓰면 되고요. 거기에 주민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앞자리, 뭐 예를 들면 800101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주민번호를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뒷번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뒷번호 쓰시면 안 되고 앞번호만 쓰십니다. 자, 전화번호 쓰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듣고 있는 학교명을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원 뭐 땡땡 또는 뭐 우리가 이제 그냥 학교 부설도 있잖아요. 대학교 부설, 뭐 평생교육원 해서 그 이에 이름에 대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습 기관명이 있습니다. 내가 실습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실습 기관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실습하고 있는 기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아동센터냐, 뭐 재가복지센터냐, 주간보호센터냐, 요양원이냐, 복지관이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쓰고 뭐 재가복지센터면 센터 또는 뭐 복지관이면 기관, 뭐 지역아동센터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습기관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실습기관은 누구나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되면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준 실습기관에서만 실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관에서만 실습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 하면은 자격증이 발급이 안 되는데요. 실습기관에는 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록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2021년에 받았다라고 하면 2021 해놓고 뭐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는 기관 주소입니다. 기관이 있는 주소를 쓰시면 되겠죠. 뭐 무슨 시, 무슨 구, 뭐 이렇게 쭉 해서 주소 쓰시면 되고 전화번호, 뭐 그 지역번호까지 포함해서 등에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습 지도자 이름이 있을 겁니다. 실습 지도자 뭐 홍길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그 사람이 이제 그 하시는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번호가 있습니다. 자, 홍길수라는 사람이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실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습 지도가 될 수 없고
뭐 1급이면 3년, 2급이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 실습기간 관리번호가 있으면 요 실습 지도자가 관리번호 밑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 지도자 이름이 2명 이상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뭐 홍길순 이렇게 해놓고 자 홍길순이 이제 번호가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1-5만 3천 뭐 몇 번째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뒷번호까지는 모르겠어요. 뒷번호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이거 발급했던 날 뭐 2005년 3월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날짜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실습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2021년 뭐 3월 20일 날 시작해서 2021년 4월 20일 날 마쳤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실습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실습이기 때문에 120시간 또는 160시간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120시간은 2020년 이전의 사회복지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120시간이 가능하고요. 2020년 이후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 160시간으로 실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내가 120시간이냐 160시간이나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총 몇 회를 했냐 이건 직접 실습이니까 120시간 같은 경우는 15일 할 수 있겠죠. 8시간씩 15일 할 수도 있고 또는 4시간씩 30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날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한 20일 썼다라고 하고 평균 8시간 하면 160시간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는 마지막, 즉 실습이 마지막 끝난 날이 있죠. 끝난 날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0일 날 끝났으니까 그아까니까 21년 4월 21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길순이 들어갈 것이고 일단 이제 도장을 받아야겠죠. 도장을 받든 서명을 받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땡땡 복지관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마찬가지 실습 기간도 땡땡 복지관 이렇게 한 후에 뭐 해야 돼요? 이제 그거 받아야겠죠. 직인 받아야 되겠죠. 직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확인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왜 그러냐?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해줄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요거 몰라요. 교육기간 유형 뭐 알 수 있겠죠.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학교 기간 내가 공부했던 기간 알 수 있겠죠. 실습 세미나 교수명 뭐 지도교수 이름 알 수 있습니다. 뭐 학과 같은 경우 뭐 사회복지학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회복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뭘 모르냐? 교육기관도 전화번호 알 수 있죠. 그 교육기관 알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실습 지도자 교수의 취득 학위를 알 수가 없어요. 지도교수라고 해서 학사 석사를 사회복지를 전공했는지 학사 박사를 전공했는지 석사 박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학사 석사는 사회복지이고 뭐 다른 과목 박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전화번호도 그냥 놔두면 이건 교육기관에서 다 써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기간도 뭐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날 했다면 3월 며칠 날 시작을 했겠죠. 2021년 3월 언제 시작할 것이고 세미나 특히 이제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세미나는요. 그 날짜가 그 뭐 요새 이제 줌으로 만나시긴 할 텐데 그런 날짜들이 좀 맞지 않습니다. 세미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15주가 끝난 그 기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지 않는 게 좋아요. 뭐 2021년 6월 언제긴 되겠죠. 6월 달이긴 하겠지만 이거 그냥 놔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횟수 방법, 대면 방식, 세미나 횟수 시간 이런 것들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놔두면 누가 해주냐? 학교에서 교육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다 그 도장까지 적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확인서 보통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 교수 이름, 학과장, 이 도장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실습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간접 실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똑같습니다. 간접 신규 발급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신규 발급에 표시하시고, 자, 똑같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뭐 여기는 위에 적는 건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내용을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요거는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뭘 써야 되냐? 간접 실습입니다. 자, 근데 이 간접 실습도 간접 실습 지도자 이름도 써야 되겠죠. 홍길순 쓰시면 되고요. 실습 지도기간, 뭐 땡땡 복지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복지관에서 했다고 하면 복지관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는 이제 요 내용인데 요 간접 실습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이제 이것도 기관에서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관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거를 적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수업하다 보면 적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틀려요. 왜 모르니까 막 적으시는데 이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똑같이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기관이라고 말하는 건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원에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요것만 요 위에 거 인적사항만 확인하시고 받으신 이후에 요거 2장 학교에 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똑같습니다. 이게 세미나 이렇게 들어가고 요 간접 실습 들어가잖아요. 이 간접 실습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또 왜 적지 말라고 하냐면 원래 이제 내가 80시간 했으면 내가 160시간이다라고 하면 80시간이거든요. 이런 거 알아요. 그리고 간접 실습 기간 뭐 이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 확인서가 어느 정도에 중요하냐면요. 이게 잘못하면은 자격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이제 학교에서 해주니까 교육원에서 해주니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위에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거 적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요. 이게 뭐 처음 하다 보면 또 실수 나올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요거 생각하시고 확인서는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